숙제네요, 이거. 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근데 잘 안 보여요. 이 조명을 좀 꺼주시면 안 될까요? 여러분은 제가 보이죠? 저도 봐야 되니까, 좀, 여기를 좀 낮춰주셨으면 좋겠는데. 자, 그러면 돈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 여러분, 돈을 생각하면 굉장히 기분이 설레이죠? 돈, 그러면 많이 벌고 싶죠? 그리고, 이제, 자, 그래서 이제 많이 벌고 싶고, 막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진다. 이게 이제 돈이 우리에게 주는 효과인데,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많이 벌고 싶을까? 그리고 왜 돈 생각을 하면 기분이 좋아질까? 요런 게 인문학이에요. 자, 왜 많이 벌어서 뭐 하고 싶어요? 자, 그러니까 뭘 하고 싶은지를 말해봐요. 여행이라고 치고. 그 다음에? 결혼이 이제 돈을 많이 벌면 결혼을 이제 하고 싶다. 돈을 못 벌어도 결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돈하고 관련된 결혼은 뭐예요? 정략 결혼? 돈으로 어디 가서 뭐 이렇게 사올 거예요? 그 파트너를? 돈을 벌어서 결혼을 하고 싶다. 여기에는 뭐가 있을까요? 돈을 많이 벌면 예쁜 여자랑 결혼하고 싶다 이거죠. 지금 얘기한 사람. 왜 결혼이 먼저 떠올랐어요? 결혼을 할 때 혼수비용. 그것 때문에 그건 돈을 많이 벌어야 되나? 아니 어떤 호화 결혼식을 하려고 돈이 제대로가 얼마? 이건 이렇게 하면 엄청 많이가 그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본인의 기준이 얼마야? 엄청 많이. 그것도 모르면서 그냥 많이? 그러니까 아직 모르는 거예요. 자, 이제 모르는데 돈을 많이 벌고 싶다. 그러니까 일단 모른다. 이걸 무지하다 그러거든요. 무식한 거는 지식이 없는 거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는 무지한 거예요. 근데 모르겠는데 많이 벌고 싶다. 이거는 아마 공통적으로 갖고 있을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사항이에요. 자, 그 다음에 돈 벌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이유. 이게 다요? 여행하고 결혼하는 게 다예요? 쇼핑. 기본적인 생활. 그러니까 기본적인 의식주. 지금 옷을 헐벗었어요? 굶었어요? 아니면 집에 땔감이 없어요? 기본적인 생활은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기본적인 그 의식주. 굶지 않고, 겨울에 춥지 않고, 또 그 다음에 옷 헐벗지 않고, 학교 다니고, 학비가 없어서 못 다녀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지금 다 하는 거니까, 많이 많이 벌고 싶다 하고 연결이 안 되잖아요. 솔직히 이제 점점 본색이 드러나는 거죠. 이제 차를 사고 싶다. 비싼 차겠죠. 싼 차는 아니겠지. 그 다음에 뭘 쇼핑하고 싶어요? 여성들 옷. 근데 그냥 이거 동대문에 있는 그런 건 아닐 거고 명품. 이제 본색이 드러나는데. 자, 그 다음에 화장품. 지금 집 없어요? 어떤 집? 별장? 별장에서 뭐 하려고? 그러다 신문에 납니다. 자, 이제 이런 건데, 그러면 집도 큰 집이죠? 얼마큼 커야 돼요? 100평에, 그럼 청소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거? 아주머니 시키면 거기 이제 또 돈이 많이 드네. 자, 요게 이제 본색이죠, 여러분. 명품 사고, 큰 집 사고,
뭐 별장도 있었으면, 집이 옆에 별장도 있었으면 좋겠는 거죠? 집 말고 별장에서 살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1년에 뭐 한 두 번 가더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비싼 화장품, 이제 비싼 옷 이런 거. 요런 걸 이제 여러분 뭐라고 하냐면 자본에 중독됐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지금 중독된 환자들이에요, 환자. 자, 그러면 이제 이거 말고 딴 거 있는 사람? 차는 여기 놨어요. 여기, 비싼 차. 기부해야죠, 기부. 뭐? 기부. 노후 예방은 또 뭐예요? 예방은 무슨 예방 접종 받는 거야? 안 늙으려고 예방? 뭐? 노후 대책? 노후 대책. 노후 대책은 얼마 필요해요? 늙으면 많이 먹지도 못하잖아. 3억의 근거가 뭐야? 그걸로 뭐 할 건데요? 늙어서 뭐 할 건데요? 또 여행 가고 맛있는 거 먹고, 그리고 노름. 아무튼 노후가 불안하니까 노후 대책에 돈이 필요하다 이거죠. 또 2세. 아유 참. 2세에 뭐? 양육비. 양육? 2세 키울 때 드는 돈. 그 우유값이 그렇게 들어요? 그렇게 많이 먹어요 우유를? 명품 우유를 먹나? 얘를 키운다. 이제 양육을 한다. 이거 양육비? 그럼 양육이 언제까지예요? 20살. 20살까지 우유를 먹여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 돈이 얼마나 들어요? 10억. 자, 이제, 여러분이 아주 이렇게 지금 우리 사회, 현대인의 심리를 그대로 이제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하고 굉장히 화려한 건데 쓸데없는 거 사고 싶은 거. 인생에 전혀 도움 안 되는 거 막 사고 싶은 거. 이런 걸 중독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주식 지금 하면 되잖아, 지금 쉬면 되잖아. 억대 가지고 하지 말고. 비싸게 팔아야죠. 뭘? 좋은 주식을 많이 사서 비싸게 팔아야죠. 주식? 네. 좋은 주식을 많이 사서 비싸게 파는 게 뭐야? 너 사기꾼 아니야, 뭐? 사기꾼 되고 싶은 거야, 지금 꿈이? 쟁이가 되고 싶은 거 아닌가요? 뭐요? 노후가 불안하고 이제 아이를 키우는 일을 하는데 돈이 많이 들 거다. 그래서 돈이 많이 필요하다. 지금 이렇게 됐는데 자,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엄청난 억대의 돈을 벌어서 쇼핑을 하고 맛있는 걸 먹고 막 이렇게 하고 늙어서 이제 병들고 두려울 때 또 이제 돈으로 이걸 다 하고 아이한테도 이제 돈으로 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뭐가 남냐면 외로움이 남아요. 너무너무 외로워져요. 왜냐하면 저렇게 쓰는 돈은 내 친구를 다 떠나게 하거든요. 일단 여기 친구는 하나도 없죠, 지금. 결혼, 애, 노후 대책, 자기밖에 없죠. 그리고 쇼핑도 지금 나 혼자 하는 거죠. 내 거를 사고 싶은 거죠, 다. 소유는 우정과 원수지간이에요. 내가 소유를 저렇게 하면 친구는 날 버려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너무너무 외로워져요. 돈을 많이 써. 쇼핑하는 아주머니들 친구가 없기 때문에 쇼핑으로 스트레스 푸는 거예요. 차를 사서 자랑을 해야 되는데 친구들이 다 속으로 비웃어. 집이 100평이 있는데 아무도 오지 않아. 그래서 우리나라 아파트 광고, 화려한 아파트 광고에는 여배우 혼자 나와요. 드레스 입고 왔다 갔다 해요. 귀신처럼. 와인잔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친구가 안 오니까. 가족은커녕 친구도 없어. 저렇게 화려한 별장을 전원주택을 지어놨는데 가족도 오지 않고 친구도 오지 않으면 혼자 맛있는 거 먹고 그 다음에
쇼핑한 거 입어보고 그 다음에 혼자 노래 부르고 아주 행복하겠네요. 예. 늙어서 가족도 다 떠나 자식도 절대 안 와. 친구도 없어. 돈은 많아. 이 돈 갖고 뭘 하지? 그래서 또 맛있는 거 먹고 뷔페 다니고 또 쇼핑 가고 뭐 쓸데없는 해외여행 가고 해요. 혼자서. 그럼 이 아이가 자랐어. 다 이제 해줬어. 뭐든지. 그래서 얘가 커서 뭐가 돼요? 또 다른 나가 되죠. 자, 여기에 어떤 희망이 있어요? 이렇게 살려고 세상에 태어났어요? 세상에 태어난 목적, 의미, 가치가 이거요? 돈 벌어서 쇼핑하고 불안을 이렇게 하고 그런데 결국 외로워졌어. 이게 우리나라가 굉장히 부자가 된 다음에 겪는 범국민적 질병이에요. 외로워서 미치려고 해요. 근데 이렇게 돈을 벌면 아무도 없어요. 내 옆에. 누가 이런 사람을 좋아해? 누가 이런 중독된 사람을 사랑하냐고. 친구로 누가 생각하냐고. 그래서 이제 돈을 왜 벌려고 하냐 그러면 사실 가장 정직한 대답은 외롭지 않기 위해서요. 연예인들한테 물어보세요. 왜 그렇게 인기를 끌려고 하냐고. 외롭지 않기 위해서. 외로워서 그런다고. 그래서 결국 돈을 버는 목적은 사람이거든요. 사람과 더불어 살기 위해서, 사람과 연결되기 위해서 돈을 이렇게 갈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있어야 행복하거든. 돈이 아무리 많은데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해봐요. 여러분한테 무인도에 왕국을 차려놓고 거기 그냥 공짜로 준다고 가면 없는 게 없어. 뭐 쇼핑하고 싶은 거 다 있고 그 차도 막 으리으리한 거 다 있고 매일같이 막 그냥 사내 진미가 나와. 아무도 없어. 가서 꺼져 여러분은. 하면 노후 대책도 다 돼 있고 뭐. 지금 내가 일을 안 해도 돼. 가고 싶은 사람. 집이 있습니까? 왕국이 있다니까 지금 무슨 저 학생은 집이 굉장히 한이 맺힌 모양이네. 어? 여기 가면 한 달 만에 다 자살해요. 이런 데 가면. 그러니까 현대인은 이걸 모르는 거야. 이걸. 왜 그러냐면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는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자식 교육이었어. 학교 보내는 거였어. 그러니까 내가 해서 이런 중독되는 게 아니었다고. 그래서 이제 돈을 벌어야 우리 애가 학교를 가고 학교 가서 좋은 사람을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그 다음에 인복이 많아서 많은 사람들과 행복하게 살겠지. 그리고 그러면 나도 이게 같이 행복해지겠지. 행복의 수단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돈이 수단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까먹었어. 이게 전도됐다고. 뒤집혔다고. 그러니까 왜 돈을 이렇게 벌려고 했는지 까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없고 돈만 남은 걸. 이걸 뭐라고 해요? 돈의 노예라고 해요. 여러분은 지금 돈의 노예가 되기를 너무너무 열망하고 있어요. 아, 세상에 노예가 되기 위해 태어나는 인간이 있나? 부귀의 노예가 되는 인간이, 부귀를 누리는 게 아니고 노예가 되는 인간, 그런 걸 원하는 사람이 있나, 세상에? 에? 그러면 뭐 노력할 필요도 없지. 그냥 적당히 아무나 뽑아가지고 그 사람의 노예가 되면 되지. 뭐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한 다음에. 그래서 막 그냥 하루에 열 몇 시간씩 그 보충 수업하고, 그래서 20대까지 정말 연애도 못하고 막 스펙하고 가고, 그 다음에 정규직 얻어서 새벽에 가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이걸 10년, 20년 하고 나서 노예가 되고 싶어. 그냥 노예가 되는 게 낫지 않아요? 그냥 노예로 살아. 옆에 그 돈 많은 친구한테 가서 나를 노예로 써달라고. 이게 얼마나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거를 뒤집어놔야 우리가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하고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돈하고 친구가 돼야 사람이 모인다고. 내가 돈을 벌면 사람이 모인다고. 이 기술을 터득하면 이제 돈의 달인이 되는 거예요. 돈의 달인을 왜 돈을 머니라고 하면 뭐 돈의 달인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 호모 머니쿠스야? 이게 뭐야? 뭐라고 해야 돼?
돈 뭐 마이너스? 만지면 다 이거. 만지면 다 황금이 되면 이건 정말 기가 막히잖아요. 예? 만지면 황금이 다 되면 주식 투자할 것도 없고 그냥 뭐 부동산 할 것도 없어. 만지면 다 황금이 돼. 지금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제일 먼저 뭐 어떻게 돼? 굶어 죽겠죠. 음식 먹으려면 다 금이 돼 있을 거야. 금을 먹어? 금을?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안으려고 하면 금이 돼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마이너스의 손이 되고 싶은 거야. 지금 현대인들은. 그래서 돈은 막 쌓였어. 막 어마어마하게 쌓였는데 아무도 없어. 내 주변. 내 돈을 뜯어가려는 사람만 있어. 그래서 이제 노후대책 때문에 돈을 벌었는데 이렇게 해서 부자가 되는데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되냐면 그 가족이나 친구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 사람이 언제 죽나? 요것만 생각해요. 그래야 저 돈이 내게 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돈 벌었는데 이게 누군가한테 나를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일으키는 거야. 이런 바보가 있어? 어떻게 노력을 이렇게 할 수 있나? 나를 죽기를 바라는 마음을 사람들한테 심어주는 거야. 이게 노후의 불안이 해소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지, 이거. 그러면 그리고 이제 아이, 이세 양육. 여러분도 참 아직 크지도 않았는데 이세 양육에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니 그러면 애를 키워서 돈으로 지금 키우고 싶은 거죠. 돈으로. 내가 갖고 있는 다른 지혜나 어떤 삶의 윤리가 아니라 돈으로 키우고 싶은 거예요. 돈 없으면 애를 못 키워. 돈 없으면 애를 버릴 거야. 그럼 돈으로 막 그냥 범벅이 된 애를 키우는 거야. 그러면 얘가 자라서 뭘 생각할까? 부모님 돈이 다 내 건데 부모님이 없었으면 좋겠다. 꼭 생각하겠지. 근데 이제 난 절대로 아니라고. 근데 자기도 결혼해서 짝짓기를 하고 나서 자기 애가 생기면 부모님 돈을 어떻게 내 거로 만들까만 생각해. 지금 실제로 우리나라의 중산층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 재산을 딱 옮기는 순간 부모를 말할 수 없이 냉대해. 그거 있을 때는 막 온갖 아부를 다 하다가. 이게 효도예요? 네? 자, 그런 거를 그러면 내가 자식한테 그걸 준 거야. 부모를 아주 이용하는 마음을 불러일으켜 준 거야. 그 엄마가. 왜냐면 그 엄마가 난 돈으로 널 키웠다고 가르쳐 줬으니까. 그래서 너도 돈만 아는 기계가 되라고 했으니까 애가 거기에 충실히 따르다 보니 나이가 들어서 내 돈이 더 필요해. 그러니까 부모님 돈을 빨리 내 거로 만들고 싶겠지. 그러면 이 많은 걸 벌어서 나를 위해 썼어. 이건 중독이 됐고. 그 다음에 노후대책은 왕따가 됐고. 이세 양육을 위해서 번 돈. 그래서 유산을 줘야지? 라고 하면 얘가 유산을 많이 주면 얘가 얼마나 좋아할까 그랬는데 얘를 불용막심한 인간으로 키운 거야. 여기서 지금 이제 여기 뭐가 지금 남은 거야? 이거는 어떤 것도 행복과 연결이 안 돼요. 이 윤리는.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다시 생각합니다. 다시. 나도 여러분처럼 돈이 좋고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근데 나는 저렇게 자기를 괴롭히고 내가 노예가 되는 방식으로는 절대로 돈을 벌지 않아. 그렇게 살 거면 아예 살지를 말아야지. 왜 열심히 노력해서 그렇게 살겠어? 자, 그러면 어떻게 이제 돈이 나의 행복을 위해서 쓰이게, 내가 돈의 주인이 될 수 있는가? 그게 이제 코뮤니타스예요. 코뮤니타스는, 코뮤니티는 알죠? 코뮤니티는 뭐예요?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어 있는 게 코뮤니티잖아. 그러면 그것의 라틴어죠. 이거 내가 만든 이름인데, 그러면 돈의 다리는 돈으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한다. 그래서 이 세상을 다 우정의 네트워크로 만드는 게 코뮤니타스예요. 이거야말로 이제 마법이지. 이게 돈의 마법, 우정의 마법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자, 그거를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이제 이 공동체를 꾸려서 지금 여러분 같은 10대서부터 60, 80 세대까지 이렇게 다 모여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글쓰기를 하고 이제 공부의 즐거움을 누리고
경제적 자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살고 뭐 각자 사는 사람은 살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같은 10대, 20대가 서울 한복판에서 4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우정의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고 그거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전달해 주는 게 내 꿈이에요. 그러니까 40만 원으로 살 수 있어요. 40만 원으로 넉넉하게 살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지혜거든. 근데 여러분은 억대가 아니면 지금 돈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돈의 귀함을 모르는 거야. 여러분이 여러분의 순수한 힘으로 지금 1억을 벌려면 얼만큼 언제쯤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숨을 안 쉬고 벌어야 될 텐데 숨 쉬고 일단 숨 쉬고 밥 먹고 그리고 1억을 순수하게 모으려면 얼마 걸릴 것 같아요? 응? 10년이면 10년에 모으려면 1년에 1,000만 원씩 모아야 되죠? 그럼 월급 얼마를 해야 돼요? 월급이 얼마를 벌어야 돼요? 응? 1억을 번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고 입만 열면 10억, 30억이 튀어나와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남의 돈을 그저 공짜로 지금 가로채고 싶은 욕망이에요. 이걸 여러분의 기성세대가 너무 많이 가르쳐줬어요. 주식을 한 방 하면 몇 억이 순식간에 온다더라. 로또 한 방이면 100억이 생긴다더라. 누구는 뭐 쇼핑몰을 어떻게 해서 뭐 10억, 20억을 금방 벌었더라. 이런 얘기를 하도 들으니까 1억을 버는데도 20년쯤 걸리는데 지금 10억이 입에서 그냥 나온다. 이것이 바로 이제 쏘은 거예요. 그렇게 번 사람도 거의 드물지만 그렇게 벌면 그 돈은 내 인생의 재앙이에요. 재앙. 운명에는 화와 복의 질량 보전의 법칙이 있어요. 질량 보전의 법칙 배웠죠? 질량은 우주에서 정해져 있어요. 근데 갑자기 돈이 그냥 굴러 들어왔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에 다른 데 있는 질량이 사라지겠죠? 누군가 걸 지금 내가 훔친 거야. 그러면 반대 거 어떻게 되냐면 나는 갑자기 아버지가 아프거나 여자친구가 떠나거나 아니면 내 아이가 실종이 되거나 가족관계는 다 깨지고 이런 걸 무수히 겪고 있는데 이거를 가르쳐주지 않고 여러분은 또 봐도 듣질 않아요. 연예인들이 얼마나 많이 성공했다가 실패하고 얼마나 많은 이 인생에 그걸 희극과 비극을 겪고 있는데 절대로 배우려고 하지 않아. 그냥 저 사람은 예쁘고 성공했고 돈이 많아서야 라는 것만 계속 반복해서 배우는 거야. 이런 무지함이 어딨어.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도 연예인처럼 되면 이제 성공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성형 천국이 된 거야. 다 성형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죠. 여학생은 물론이고 남학생도 이제 은근 슬쩍 가서 이제 그러니까 연예인이 되어야 행복하다고. 근데 연예인은 안 행복하잖아요. 왜 그래요? 그렇게 예쁜데? 그렇게 예쁜데 왜 이렇게 자살을 해요? 예쁘면 만족스럽다며 행복하다며. 근데 예쁜 사람들이 왜 죽어? 사랑을 하면 행복하다며. 다 애인 있어요. 왜 자기 그렇게 예쁘게 태어나기도 힘든데 왜 그러면 더 놀라운 건 그런 사건을 계속 보면서 우린 마이클 잭슨도 봤고 뭐 히트니 스턴도 봤고 뭐 봤어. 보면 안 배워. 그냥 저 사람들은 그냥 관심이 없어. 성공할 때만 관심이 있어. 저렇게 성공했는데 왜 저렇게 죽을까? 마이클 잭슨은 왜 그렇게 살았어요? 외로워서 그랬어요. 외로워서 집안에 동물원을 만들어 놔서 빚을 너무 지는 거예요. 동물원을 만드니까 얼마나 돈이 많이 들겠어. 너무 외로워서 자기 삶을 스스로 포기하는데 그걸 전 세계 몇십억인 사람들이 보면서 팬이라고 막 그러면서 안 봐.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부르의 명곡만 소비해. 얼마나 잔인해 팬이라는 게. 그 사람이 그렇게 외로울 때 단 한 사람도 친구가 돼주지 않았어. 성공만 그냥 보고 그냥 내 걸로 소비만 한 거야. 자, 그러면 나도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예뻐지면 주변의 사람들이 예쁘다 하면서 나를 소비하겠지. 사랑을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결국 나는 화려해졌는데 어느 순간에 너무 외로워졌어.
근데 돈이 많아서 막 명품으로 치장을 했는데 아무도 나랑 친구하려고 하질 않아. 내가 외롭다고 하면 말 들어주지도 않아. 그러면 보면 뭐냐면 같이 셀카 찍자고 이렇게 해요. 나를 소비해. 왜 내가 누군가의 대상과 수단이 돼야 돼요? 이거를 다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시작을 하면 안 된다. 이거는 지금까지 대중문화가 만들어온 이미지에 다 여러분이 쏘은 거예요. 나는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벌겠다. 이렇게 하라고. 떳떳하게. 누군가에게 내가 돈을 버는 게 누군가에게 불행이 되지 않기. 그러려면 뭐야? 자립해야죠. 자립을 한다. 이거는 내가 정말로 일을 하는데 좋아하는 일이어야 돼. 그리고 떳떳해야 돼. 요 세 박자가 있어야 돼요. 내 기운을 쓴다. 일을 하는 거야. 근데 억지로 하는 거는 노동이라 그러죠. 공부가 원래 즐거워요. 원초적으로 즐거워. 근데 공부가 여러분 즐거워요? 공부가 안 즐거운 이유는 억지로 하는 거거든. 왜 억지로 해? 이걸로 나중에 화폐로 바꾸려고. 그러면 괴로워하죠. 그래서 이제 이 괴로우면 빨리 돈을 어떻게 벌어서 그냥 끝내고 싶어. 그래서 떳떳하지 않은 일을 하게 돼. 자꾸 뭐냐면 사수를 쓰려고 하고. 그래서 주식으로 어떻게 한 방에 안 될까? 이걸 계속 꿈꿔. 자, 이렇게 살면 몸이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요. 그렇겠지? 일은 했는데 즐겁지도 않아. 참아야 돼. 그리고 왠지 떳떳하지가 않아. 부끄러워 자꾸. 그러면 어떻게 돼? 몸이 정말 안에 막 오장육부가 뒤틀려요. 그 증거로 말할 수 있어. 왜 거짓말 탐지기가 이 형사재판 같은데 증거가 돼요? 거짓말 탐지기를 믿는 거잖아, 과학적으로. 그러면 거짓말을 할 때 그 사람들이 어지간히 막 담이 클 텐데 이게 어떻게 탐지가 돼? 그건 뭐예요? 몸 안에서 신호체계가 바뀌는 거거든. 그러면 내가 누구를 속이고 누군가를 괴롭혀서 돈을 벌면 몸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 아닌 척 해봤자. 그러면 이제 이게 다 스트레스야. 그래서 이제 이게 쌓이면 성공했는데 뭐가 돼? 암, 우울증, 자살 충동 이렇게 돼. 이 병을 다 앓고 있잖아요. 다 성공한 사람들. 여기서 한 발짝 더 가면 뭐 돼? 치매가 돼. 네. 돈 많이 벌어놨는데 치매야. 어떻게 이거? 그럼 이 돈 누가 써? 자, 그렇게 해서 이거를 해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이걸 풀기 위해서 뭘 해요? 쾌락을 문화로 즐겨요. 그래서 이제 직장인들을 보거나 일을 하는 사람들, 아, 오늘 힘들게 일했으니까 이걸 풀어야 돼. 그리고 가서 집으로 그냥 못 가요. 집에 가서 쉴 것 같은데 절대 쉬지 못해. 그러면 이제 술을 막 1차, 2차, 3차 먹어야 돼. 노래방에 가서 고래고래 노래를 불러야 돼. 클럽에 가서 춤을 춰야 돼. 이거를 쾌락이라 그래요. 이건 휴식이 아니야. 술 먹는데 몸이 어떻게 휴식을 하나. 술은 불인데 불을 안에다 집어넣는데 뭐 오장육부가 지금 막 너무 지금 바쁘지. 그래서 술 먹고 깨서 아 개운해 이런 사람 봤어요? 아 뒷목이 땡기고 막 막 속이 막 그냥 내 속이 아니고 막 이렇게 되죠. 이 오장육부가 쉰 게 아니라 막 밤새 일을 한 거야. 밤새. 근데 나는 정신을 놓쳤거든. 그러니까 이건 뭐야? 즐거운 휴식이 아니고 정신줄 놓는 거지. 이걸 멘붕이라고 그래요. 멘붕 상태를 원해. 그래서 이제 그리고 아침에 가서 또 회사 가면 아주 열심히 깨지죠. 그런 상태로 막 얼굴 푸석푸석해서 가면 일을 제대로 지금 하겠어요? 일터 분위기도 엉망이 되지. 그럼 욕먹어. 일이 안 돼. 그러면 밤에 또 스트레스. 오늘은 4차까지. 이렇게. 그렇게 해서 여성들은 월급 받자마자 그걸로 백화점 가서 그냥 막 써. 그래서 돈이 있어야 돼 이러면서 정작 쌓이는 건 빚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 떳떳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하면 몸이 너무 괴로워지니까 그거에 대한 보상 심리가 생겨서 쾌락을 아주 충동적으로 추구하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의 문화죠, 지금. 돈을 무조건 벌었다가 그걸 풀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거. 이 두 개를 왔다 갔다 하면 10년 안에 거의
대부분 병이 들어요. 대부분. 그래서 우리나라가 40대 남성의 과로사가 제일 많은 나라인데 과로사도 제일 많고 그 자살률도 제일 많고 아주 최고야. 하여튼 뭐든지 최고야. 교통사고율도 이러고 다 1위야 이거. 근데 정말로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고 하기 싫은 일, 떳떳하지 않은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푼다고 술을 너무 먹어서 그런 거예요. 실제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밤새도 그렇게 피곤하지 않아요. 자기가 주인인 일은 그렇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일이 끝났을 땐 너무너무 행복하게 쉴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힘들다면서 왜 안 쉬냐고. 그게 자기가 그 일의 주인이 아닌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 학교에서 열몇 시간씩 보충 수업, 자율학습에서 힘들다고 우리나라 입시생들이 얼마나 청소년들이 힘드냐고 집에 와서 자요? 인터넷으로 다시 게임하고 남학생들은 포르노 보고 그러잖아. 얼마나 힘든데 그거. 근데 또 하잖아. 그게 바로 뭐냐면 쉴 수가 없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지 않아요. 공부를 즐겁게 하면 밤이 되면 너무 행복하게 쉬어. 그냥 잠자는 게 너무 달콤해. 잠자는 게 달콤하지 않은 건 낮에 하는 일이 괴롭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공한 사람들이 대부분 불면증을 앓아요. 그러면 그 성공은 가짜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거를 다시 그러면 자립은 뭐냐? 내가 좋아하는 일을 떳떳하게 하는 거. 그래서 아무에게도 부끄러움이 없는 거. 이렇게 하면 이제 이 일이 나에게 이제 인복을 가져다 준다. 이게 인복이 있어야 살아요. 인복. 그러니까 인복에 이제 제일 첫 번째 이제 가족은 이제 이거는 주어지는 거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인복으로 할 수 있는 게 우정하고 애정이죠. 애정. 이 두 가지잖아. 근데 지금 여러분이 내가 성공해서 누군가와 사랑을 할 거야 할 때 친구는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내가 성공한 다음에 이 기쁨을 친구와 함께 나눠야지 이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 돈을 같이 쓰면서 정말 그동안 못 해봤던 공부와 인생에 대한 체험을 해야지 나의 친구와 함께 이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응? 진짜요? 예. 친구 몇 명? 셀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그 뻥이네. 셀 수 없을 만큼 많다니. 그러니까 오로지 뭐냐면 연애를 잘하는 거지. 아까 어떤 학생이 결혼하고 하려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정말로 짝짓기 말고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려면 학교를 왜 다니지? 학교를 다니는 이유는 학교에 연애하러 가는 게 목적이에요? 학교의 설립 목적이 모든 청춘 남녀가 와서 짝짓기를 해라. 이게 학교의 설립 목적이야? 우리나라 교육부는 그거 중매하는 데야? 학교는 친구 만나러 가는데요. 친구. 그런데 친구를 소중히 여기지 않게 돼버렸어요. 왜냐? 돈이 주인이 돼가지고. 친구보다 더 소중한 게 없어요. 근데 친구는 계속 바뀌지. 그러면 나는 무엇이 남냐면 우정을 나누는 능력이 남아야 돼. 학교를 졸업하면 제일 먼저 내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우정을 나누는 능력이 생겨야 된다고. 스펙 나부레기는 아무데도 필요 없어. 그런 사람 아무도 안 좋아해. 우정의 능력이 없는 사람을 누가 회사에서 좋아하고 누가 이런 어떤 커뮤니티에서 좋아해. 자기밖에 모르고 돈 계산밖에 못하는데. 그래서 이 우정의 능력을 키우는 게 학교고 이게 점점 커지면 인복이 돼요. 사람이 인복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왜냐하면 부모님도 나보다 먼저 이 세상을 떠나실 거고 가족은 뿔뿔이 흩어질 거고 그리고 지금은 가족도 없잖아. 형제가 한 명, 두 명이 전부고 사촌들하고 만나지도 않잖아요. 그러면 나는 완전히 그냥 솔로야. 근데 어떻게 살아 이 배짱 이걸로. 그러면 내가 어떤 커뮤니티를 가서 거기서 함께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이 능력과 준비 이게 필요하다. 그걸 인복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쌓아야지. 이거를 쌓고 이거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돈.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런 돈은 숫자가 필요한 게 아니고 양이 아니고 질이어야 돼요.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어. 30억, 뭐 100억이 있어도 친구가 생기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단돈 40만 원이라도 내가 정말로 나와 다른 세대의 친구들과 의리를 나눌 수 있다. 그거를 이제 나는 공동체에서 계속 실험하는 거야. 돈의 액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을 때는, 사람이 목말라 죽을 때는 물 한 모금만 있으면 돼요. 바닷물 퍼다 줄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막 100억을 벌어서 막 뭐 나중에 기부를 할 거야. 뭐 하지도 않지만 그렇게 해서 쏟아붓는 거는 지금 막 나 지금 물 한 모금만 먹으면 좋겠어 하는 데다가 지금 양동이로 갖다가 막 들이부어서 결국 그냥 익사시키는 거라고. 그런 기부를 해서는 안 돼요. 그건 증여도 아니고 딱 필요한 만큼이 가는 거야. 그러려면 뭐냐면 지혜가 있어야겠지. 지혜가 있으려면 돈의 원리를 알아야 돼. 그래서 경제학도 배워야 되고 인문학도 배워야 돼. 그게 돈의 인문학. 이걸 알아야 지혜가 생겨. 무조건 기분파로 내가 있는 거 그냥 막 줄게. 이런 건 증여가 아니에요. 그런 건 자기 기분 중독돼서 지금 쓰는 쇼핑이랑 똑같은 거지. 그래서 그 돈 때문에 사람들이 정말 질식한다고 잘못하면. 지혜롭게 돈을 써야 우정과 사랑을 불러오고 그래서 나의 인복이 된다는 거. 요거를 또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돈의 양이 아니라 질이다. 그러면 내가 버는 돈에는 돈의 액수가 아니라 돈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내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100만 원을 벌었다. 근데 이걸로 엄마 치료비를 보태줬다. 이러면 이 돈은 그 다음에 흘러갈 때도 이 아름다운 인연과 함께 가요. 누군가에게 갈지라도. 그런데 내가 어디 가서 지금 삥 뜯어서 왔다. 근데 와서 뭐 죽을 사람을 구해줬다. 구할 수 없어요. 이 삥 뜯은 게 일로 갈 텐데. 삥 뜯는 기운이 일로 갈 텐데. 이게 안 되지. 그래서 내가 한번 뭐 부동산 투기나 뭐로 한 방에 벌었다. 여기에 어떤 사람들의 눈물과 한숨이 엄청 들어있어요. 내가 한 방 버는 동안 누군가는 지금 폭락했을 거 아니야. 그럼 이 돈이 나한테 오면 이건 대재앙이지. 이거를 고전의 스승들은 끊임없이 얘기했어요. 이유 없이 돈이 오면 뱀을 만난 것처럼 도망가라. 반드시 화를 몰고 온다고. 그런데 이 자본주의는 우리 현대사회는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예찬하고 막 대단하게 우상화를 해서 결국 모든 사람이 재앙에 휩쓸려가게 합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사랑과 더불어 쓸 수 있는가 이거를 그렇게 하면 내 몸이 일단 행복함을 느껴요. 그래서 몸에 스트레스가 없어요. 점점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가 퐁퐁 솟고 그래서 이제 돈 버는 것도 재밌고 그 다음에 돈을 쓰는 것도 재밌고 쓰는 만큼 사람을 만나니까. 그래서 나는 이제 내가 취업이 안 돼서 한 15년 전부터 이런 이제 꼬미니타스를 구성해서 세대를 가로지르고 학벌, 그 다음에 뭐 성별, 뭐 지역 이거를 넘는 우정의 네트워크를 만드는 걸 지금까지 했어요. 그래서 사실 정말로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람이 모이면 제일 먼저 뭐가 생겨? 밥이 생겨. 밥을 너무너무 행복하게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도 사람이 모여있으면 어디선가 먹거리가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 연구실은 전국 8도의 진기한 쌀들과 그런 토산품을 1년 내내 먹어요. 어딘가에서 와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하는 곳이어야지 가장 맑고 청정해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이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그런, 그럼 제일 먼저 밥이 해결됐어. 그 다음에 주거공간. 주거공간은 서울에 가면 뭐 돈이 너무너무 든다 그러는데 여러분은 왜 대학생들은 다 그 비싼 원룸에 있으려고 해요? 친구들하고 같이 살면 되잖아. 원룸 아니면 아주 옹색한 고시원. 거기는 사방이 꽉 막혀서 숨이 막힐 곳 같은 데인데 거기 살거나 아니면 아주 비싼 원룸이야. 그럼 어차피 혼자 사는 거는 똑같고 친구들끼리 같이 공동주택을 만들면 되잖아요. 그러면 꽤 큰 집에 사는데 내가 그 큰 집을 쓰면서 또 많은 친구들하고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기막혀. 우리 돈이 덜 들어. 왜 이런 지혜를 쓰지 않지?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이런 쪽으로 생각을 안 해요. 왜? 고등학교 때까지 우정을 안 배웠기 때문이야. 오로지 자기 힘으로, 자기 돈으로. 그러니까 부모님, 그게 다 부모님 돈이지, 그게. 몇 천만 원, 1억, 이런 돈이 어떻게 자기가 보냐고. 그러면 등록금이랑 해서 거의 그냥 이건 대학생을 하나 집에 두면 집안이 그냥 휘청휘청해요. 이게 대학을 안 가면 집안이 편안해져. 여러분이 대학을 포기하면 집안 경제가 활성화돼요. 부모님들이 너무 행복해져.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저는. 대학생 하나 있으면 대재앙이야, 대재앙, 이거. 등록금도 비싼데 주거 공간도 꼭 그렇게 좋은 데 있어야 돼. 아니, 청춘에는 몸으로 살아야지. 왜 좀 이렇게 후진돼서 이렇게 섞여 살면 왜 안 되는 건데? 왜 그렇게 고상한 원룸에 살아야 돼? 그럼 그거 해줘야 돼. 거기다 또 쇼핑에 대한 욕망도 끊지를 못해. 대학생은 책에 대한 욕망이 있어야지. 쇼핑에 대한 욕망이 있으면 대학생이에요. 책은 막 10,000원만 넣으면 부들부들 떨면서 뭐 아이패드 이런 거는 뭐 100만원짜리를 과감하게 사요. 이건 학생이 아니에요. 대학생이 아니라고. 책에 대한 욕망이 다른 것보다 압도적이어야 대학생인 거예요. 책을 안 사고 책은 부들부들 떨어. 자, 그러니까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냐고. 그래서 그거를 보충하려면 알바를 정신없이 떼어도 안 돼요. 연애할 때는 돈 더 들지. 온갖 이벤트 다 해야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알바하느라고 수업을 못 들어와. 어이가 없어, 어이가. 그러니까 돈을 줄여서 공부를 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소비를 다 하면서 이 돈을 벌고 남는 시간에 공부를 한다. 그러면 오로지 성적 말고는 관심이 없어요. 이런 학생 가르치는 선생님들 얼마나 불행할까? 여러분은 이런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어요. 이게 우리나라 대학이 위기에 몰리게 된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학교 측에서도 학생을 돈으로 보고 학생들도 학교에서 얻는 학점을 그냥 진리나 지식이 아니라 내가 나중에 취업할 때 쓰는 이 서류로 보고 이렇게 하면 누구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돈에는 이 자립성과 그 다음에 함께 살면서 돈의 액수를 줄이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그게 꼬미니타스예요. 그렇게 하려면 공동의 어떤 윤리적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일구어 가는 게 지성이에요, 지성. 이 지식에 대한 욕망, 갈망보다 인간에게 더 원초적인 게 없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면 아무리 나이가 든 사람도 학생이 되기 때문에 너무너무 젊어져요. 그러니까 성형수술할 필요가 없어. 공부하면 다 젊어져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매일매일 확인했어. 나는 15년 동안 공부하면 노후 대책. 아까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하는 노후의 불안 이런 거 없어. 노후가 돼서 제일 불안한 건 뭐야? 내가 오늘 누구랑 만나서 밥을 먹나? 밥 먹을 사람이 없는 게 제일 불안한 거예요. 제일. 그런데 여기 오면 공부하는 데 오면 밥을 항상 많은 사람과 먹고 그리고 하루 종일 자기보다 어린 사람과 친구할 수 있어요. 노인들한테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최고의 노후 대책이야.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 오누이가 와서 공부를 하는데 학교를 안 다녀라. 학교를 다니기 싫어서 안 다녔어. 그래서 와서 이제 공부하고 어른들하고 섞여 공부하고 거기서 이제 밥 먹고 죽어도 해. 근데 이 엄마가 와서 보니까 부러운 거야. 그 엄마도 같이 와서 이 공부를 해요. 그 다음에 이 사촌 누나가 대학을 떨어져서 왔어. 사촌 누나의 엄마도 왔어. 이모지. 한 패밀리가 와갖고 각자 자기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만나면 엄마랑 아들하고 딸이죠. 이렇게 그 남산을 산책을 해요.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불안하지 않아. 이 학생들은 정규직을 얻을 거 이런 거 불안하지 않아. 그거는 그 다음에 내가 지혜와 인복만 있으면 어디 가서든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걸 가지고 밥을 만들어요. 그게 글쓰기야.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가질까 막 이러는데
세상에 글쓰기를 하는 프리랜서만큼 자유로운 직업이 없어요. 그리고 이 디지털 시대에는 최고의 직업이 글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너무너무 싹 빼놓고 딴 걸 너무 어려운 거, 너무 어려운 걸 너무 좋아하더라고. 뭐 영화 감독, 너무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요. 연예인은 노동력 중에, 이 세상에서 하는 노동 중에 최고로 힘든 노동이에요. 그 다음에 뭐 디자이너든 큐레이터든 뭐든 다 너무너무 고단한 일인데 가장 평범하고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건 글쓰기예요. 근데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우는 게 책 읽고 글 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논술을 지금 배우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한 20년을 하고 대학 가서도 하는데 그러면 이건 기본적으로 기초를 다 배운 거 아니야? 세상에 이렇게 좋은 먹고 들어가는 직업이 어딨어? 근데 왜 이거는 아무도 부러워하질 않을까? 그러니까 이거는 화려해 보이지가 않는 거지. 그래서 굳이 그렇게 고생을 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 연구실에서는 이제 글쓰기 과정을 배워서 이 어떤 사람이든 자기가 자기 글을 써서 그걸로 돈을 벌고 그걸로 책을 내고 그걸로 나중에 또다시 강의를 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공동체 그러면 돈을 멀리하고 돈을 못 벌고 무능한 사람들이 모여있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도 돈을 진짜 좋아해요. 다만 원하지 않는 일로 돈을 벌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런 게 당연한 거죠. 그럼 그런 사람에게 밟을 수 있는 최고의 코스가 뭐냐? 자기가 자립하고 자기가 떳떳하게 세상에 자기의 지혜를 나눌 수 있는 거 글쓰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으로 경제 구조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진짜 코미니타스지. 돈과 밭과 우정의 일치. 그러면 그래서 이제 직장을 여러분이 그렇게 이제 부러워하는 이제 대기업 정규직을 다니던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10년이 되면 되게 다 몸에 병이 들어요. 그런데 돈을 많이 벌었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좀 빚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소비를 더 많이 한 거야. 그리고 몸에는 병 들었어. 그 다음에 뭐가 인간관계가 다 파탄에 이르렀어. 성격이 안 좋아지고 몸이 힘드니까 사람 사이에 대인관계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일이 재미없어졌죠. 그래서 이제 직장을 무작정 때려치고 이제 온 그런 중년들이 꽤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와서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같이 밥 먹고 같이 산책하고 같이 생활을 하면서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은 미래가 조금 더 불안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죠. 회사 다닐 때는 버는데도 불안했어. 직업이 있는데도 불안했어. 보험을 많이 들어놨는데도 불안했어. 근데 와서 보험도 없고 직업도 없고 연봉도 없는데 안 불안해. 이게 삶의 원리요. 이게 몸이 좋아하거든. 몸은 떳떳한 일을 할 때 제일 좋아해요. 그리고 자기가 조금밖에 못 버는데 쓰는 건 더 적어. 그래서 회사 다닐 땐 적응을 못했는데 여기 와서는 저금을 해. 이게 진짜 마술이죠. 여러분은 돈을 많이 벌면 저금할 것 같지만 많이 벌면 그 돈으로 어떻게든 더 불리려고 하다가 다 파산합니다. 그래서 남는 건 빚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로또 맞고 1년 안에 대부분 다 파산하고 미국에서 통계가 나왔어요. 1년 뒤에 조사를 해보니까 롯데 1등 된 사람들 거지가 됐거나 감옥에 가 있거나 마약 중독자가 돼 있거나 자살했거나. 그러니까 왜 이런 거를 추구할까요? 왜 이런 거를? 그리고 이런 통계가 너무나 많이 나오는데 왜 안 보려고 할까? 네. 자, 그래서 이제 요거 돈과 글쓰기와 그 다음에 친구 이게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게 코미니타스다. 이런 이제 어떤 새로운 길을 열어보고 그걸 또 이제 지금 중년들도 사실 굉장히 답답해요. 돈을 벌어도 답답하고 안 벌어도 답답하고 노후가 되면 또 있어도 불안하고 없어도 불안하고.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이런 지금 새로운 어떤 생활 윤리와 감각으로 살아야 돼요. 이제 더 이상 그런 기성세대가 이미 이렇게 살아서 행복하지 않더라를 보여줬는데 또 그 길을 가는 건 바보죠.
여러분은 새롭게 살 권리가 있고 그럴 특권이 있어요. 절대 반복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은 디지털 시대고 디지털 스마트폰은 어떻게 쓰면 축복이고 어떻게 쓰면 재앙이야. 여러분이 그걸로 하루 종일 게임과 시끄러운 락을 듣고 그러면 몸이 망가지기 때문에 여러분은 절대 행복할 수 없어. 근데 대신 그 안에 가면 인류가 지금까지 발견한 모든 진리가 그 안에 다 있어요. 그러면 이걸 내가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세상 누구하고도 커뮤니티를 구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쓰느냐가 축복이냐 재앙이냐가 결정되지. 그러면 이 디지털은 그 이전에는 없었던 생산 도구예요. 그럼 여러분은 디지털 감성으로 살아야지. 세계 누구와도 친구가 될 수 있다는 이 자신감. 그러면 돈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또 확신. 이걸 가지고 새로운 어떤 그 청년 문화를 만들어 가면 여러분 이제 세대로부터 이제 기성세대가 자극을 받아서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아도 돼 하고 그럴 때 비로소 이제 우리 사회가 어떤 큰 순환을 이룰 수가 있는 거죠. 돈도 순환을 해야 돼요. 절대 내가 움켜쥐고 있으면 안 돼. 움켜쥐고 있으면 이게 결국 나를 병들게 해요. 순환시켜야 돼. 그래서 이제 기성세대가 돼서 내가 경제적으로 안정이 됐다 그러면 당연히 청년 세대를 위한 자기 나름의 프로젝트를 가져야 돼요. 이거를 똘똘 뭉쳐놨다가 내 자식한테 주겠다. 그럼 내 자식이 이것 때문에 병든다는 거예요. 불효자가 된다고. 그래서 내가 다른 청년들을 위해 쓰면 내 자식도 밖에 나가서 다른 어른들의 도움을 받을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돈이 순환하는 원리예요. 그래서 돈을 소유와 탐욕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증여와 순환의 네트워크 안에 이렇게 아주 과감하게 물처럼 흘러가게 하는 거. 그게 돈의 달인이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다 돈의 달인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